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를 진행해 나갈 수학교사 최은성입니다. 자, 교과서랑 수학 개념 정리 노트 다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으면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요, 219페이지고요. 개념 정리 노트는 83번 함수의 뜻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함수에서 그래프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함께 할 게 있는데요. 혹시 대응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대응? 네. 수학에서 이 대응이라는 거는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여기다 대응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대응이라는 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지어 주는 것, 그걸 간단하게 뭐라고 한다? 대응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 대응 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기 x를 표시하고 여기 y를 한번 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x에 이렇게 3개의 원소가 있고 y에 뭐 이렇게 4개의 원소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대응되는 것, 이렇게 대응되는 거, 이렇게 대응되는 거, 대응되는 거, 이렇게 대응 관계에 있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쓸 거예요. 근데 이처럼 이 x에서 x에 들어있는 원소가 이렇게 대응 관계가 y 쪽에 두 개로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응 관계 중에서 어떤 걸 함수라고 하냐면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이렇게 대응 관계에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두 번째, 이 y에 해당하는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 관계를 맺을 때 그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함수란 다시 말해서 대응 관계 중에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데요. 그 두 가지 조건이 이쪽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될 때 그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다시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해서 이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해서 y의 원소가 몇 개씩 하나씩만 대응될 때 그러한 대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기로 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함수란 다시 말해서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이 각각의 원소들이 y의 원소 몇 개씩에만 하나씩에만 대응될 때, 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예제는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이유는 x에 들어있는 원소가 y의 원소 하나에만 대응이 되는데 이처럼 두 개의 대응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함수라고 말할 수 없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x에서 y로, 지금 이 표현은 x에서 y로의 함수라는 표현인데요. 보통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표현은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함수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지금 말을 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여기서 말하는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화살을 쏘는 쪽에 모든 원소가 y의 원소에 각각 몇 개씩 하나씩 대응될 때 우리는 그러한 대응을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생활 주변에서 함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뭘까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했을 때 대응 관계를 찾아보면 되는데요. 가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주변에 함수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네.
자, 함수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그 액션에 의해 대응되는 값들이 존재하는 것,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리모컨 같은 경우 이렇게 TV를 틀고 제가 어떤 특정한 채널을 이렇게 눌렀을 때 그 채널로 이렇게 변환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함수이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전자기기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모든 대응 관계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로 볼 수 있다? 그렇죠.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교과서에 있는 문제, 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219페이지에 문제 1번,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 것을 한번 모두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문제 1번. 자, 우리 친구들이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체크하셨습니까? 네. 1번은 함수가 그렇죠. 아니죠. 이유는요. 함수의 성립 요건은 딸랑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살표를 주는 쪽, 그러니까 x에서 y로의 집합이다. 그러면 x 쪽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각각이 y의 원소 하나에 대응되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x에 들어있는 3이 어디 y의 대응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1번은 함수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그러면 함수일까요? 함수가 아닐까요? 자,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각각의 원소가 y의 원소 몇 개, 그렇죠. 하나에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자,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하나에 대응되고 있죠. 즉 쉽게 말하면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몇 개씩 하나씩만 그냥 쏘았느냐 쏘지 않았느냐 이것만 판별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2번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 몇 개씩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각각이 y에 화살표를 몇 개 하나만 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3번은 화살표를 몇 개 쏘았다? 2개 쏘았다. 그래서 3번은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그렇죠. 함수가 아니다라고 표시해야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지을 거냐면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정의역이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한다? 정의역. 그 다음에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전체, 관역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공역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자, 정역과 공역 구별되셨습니까? 네. 그런 다음에 화살표를 받는 이 원소들 있죠.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 이 전체 모임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 중에서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전쟁에 한번 비유를 해볼 건데요. 전쟁. 자, 함수 f에 우리는 x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함수 f에 아까 이야기했죠. 네, 정의역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전쟁에 비유할 때 x나라의 병사는 모두 총을 몇 자루씩 갖고 있어야 된다? 한 자루씩. 전쟁에 나가려면 총은 무조건 몇 자루 갖고 있어야 된다? 한 자루.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y를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함수에 네, 공역이다 라고 했잖아요. 공역은 전쟁에 비유했을 때 y나라의 전쟁에 참가한 모든 병사, y나라의 전쟁에 참가한 모든 병사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는 함수값,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있었잖아요. x에 대응되는 y값, x에 대응되는 y값, 우리 함수값. 그 함수 f에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치역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역이란 함수값 전체의 집합, 즉 y나라의 총에 맞는 병사,
Y나라의 총에 맞는 병사, 누구에 의해서? X나라의 병사에 의해서 Y나라 친구들이 이렇게 화살표를, 총을 맞은 그 당사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페이지 220페이지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 문제 2번에 2번 먼저 볼까요? 여기. 함수 f의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정의역은 화살을 쏘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x 전체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정의역. 네. 그 다음에 공역은 Y나라 전쟁에 참여한 모든 병사니까 이 Y 전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Y 값이 뭐가 된다? 공역.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치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x에 해당하는 함수값들, x에 대응되는 함수값들을 다음과 같은 규칙에 의해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1 대신에 여기에 갖다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 1 플러스 1은 어디에 대응된다? 예, 그렇죠. 2에 대응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0 갖다 대입하겠습니다. 0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얼마가 되죠? 그렇죠. 1에 대응되겠죠. 그 다음에 1을 갖다 대입하면 1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얼마에 대응한다? 네, 2에 대응된다. 되셨죠? 그 다음에 2 갖다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1이니까 얼마에 대응된다? 5에 대응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값 전체의 모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치역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린 치역을 여기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1과 2와 5 이처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죠? 네, 됐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습니까?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각각 문제에서는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었잖아요. 만약 함수 y = fx의 정의역이나 공역이 주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의역은 그냥 함수의 정의되는 실수 x값 전체의 집합으로서 공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정의역은 어떻게 한다?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x값의 전체 집합으로 생각. 그 다음에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 문제 2번. 자, 여기에서도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지금 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정의역이 주어져 있다, 주어져 있지 않다.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했죠. 정의역은 함수가 정의되는 실수 x값의 전체 집합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처럼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정의역을 어떻게 쓴다? 정의역을 조건제시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의역은 x는 뭐라고 쓴다? 네. 실수 전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처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을 계산하라고 했는데요. y는 2x-1. 자, 우리 그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x, 여기 y 원점이라고 표시하고 y의 절편이 얼마다? -1이다. 기울기가 플러스 2니까 오른쪽 끝이 올라가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x값 전체에 대해서 이 x값 전체에 대해서 대응되는 y값 전체를 말하니까 y가 지금 모든 구역의 모든 값들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치역을 뭐라고 쓸 수 있다? 네, 치역 y바 y는 똑같이 실수 전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문제 2번 여기도 똑같이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의역은 뭘로 보겠다? 이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실수 x값의 전체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정의역을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네, 1번과 같이 x바 x는 실수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y는 -x의 제곱 플러스 2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자, X축, Y축 그림 그리고 원점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Y값 얼마다? 2.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아래 보고 두 팔 벌려. 그래서 이런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쉽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Y에 해당하는 값들은 이 2보다 더 큰 수들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Y값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저기 X 실수 전체에 해당하는 Y값을 찾다 보니까 치역은 뭐라고 쓸 수 있다? Y와 Y는 누구를 넘지 못한다? 그렇죠. 2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Y는 2보다 더 작거나 같은 실수들을 말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옆에 왼쪽 잠시 보겠습니다. 함수의 상등이라는 건 두 함수가 같을 때 우리는 함수의 상등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두 함수 여기는 F와 G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F에 들어있는 정의역하고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F에 들어있는 정의역과 G에 들어있는 정의역이 같고 이 F에 해당하는 함수값과 G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서로 같으면 우리는 두 함수가 뭐다라고 이야기한다? 네, 서로 같다라는 말을 쓸 수 있다. 그렇다면 기호로는 함수 F와 G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F는 G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보통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는 말은 정역은 정역끼리 같고 함수값은 함수값끼리 서로 같을 때 그러면 공역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네, 공역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해하셨죠? 자, 함수의 상등에 대해서 지금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함수의 그래프. 자, 함수에서 그래프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네. 그래프라는 것은 뭘 보고 그래프라고 하냐면 x에서 y가 주어졌을 때 정역의 원소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값 전체를 하나의 그 순서상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좌표 평면에 이렇게 올려 놓았을 때 그 점들의 전체 모임을 우리는 함수에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대응관계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시했을 때 대응관계를 순서상으로 표시해 놓은 것들을 전체 모아 놓은 것 그걸 좌표 평면 위에 얹어서 표시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의 그래프라는 말을 이용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과 지금 함수가 뭔지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번 교과서 221페이지에 있는 문제 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져 있는 그래프가 총 3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찾고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것은 그 이유를 한번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함수란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X에 들어있는 정역의 모든 원소가 각각 Y 원소 하나에 대응될 때 그러한 대응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함수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X축의 수직인 직선을 한번 그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Y축에 평행하게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 하나씩 생길 때 이렇게 X축하고 서로 수직인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나는 교점이 몇 개? 하나일 때 우리는 이런 대응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이해하셨죠? 여기 함수란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 이 X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몇 개일 때? 한 개일 때. 그런 대응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1번은 함수다, 함수가 아니다. 함수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뒤로 가겠습니다. 자, 2번.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 함수란 X에 들은 모든 원소 각각에 대해서 Y의 화살표 하나를 뭐 해주면 쏠 수만 있으면 그런 대응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 그래프에서 함수를 판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X축에 뭐 하게끔? 수직이게끔 그려서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생기면 된다? 하나만 생기면 되는데 두 개 이상일 때에는 이건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셨죠? 근데 왜 아니라고 이야기할까요? 얘는
함수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 2번하고 3번은 x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대응되는 값이 무수히 많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함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번과 3번에 있는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한 개가 아닌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x의 정의역의 원소 중에서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몇 개? 한 개일 때만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과연 함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거고요. 1대1 대응과 그 다음에 항등함수, 상수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먼저 1대1 함수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건 뭘 보고 1대1 함수라고 하냐면 약속입니다. 자, x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x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이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다시요. x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개의 원소 x1하고 x2가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여기에 대응하는 함수값 x1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fx1이라고 표시하겠죠. x2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우리는 fx2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x1에 해당하는 함수값과 x2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반드시 다르면 우리는 이런 대응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명제가 주어져 있는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라고 배웠죠? 네,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대우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보낸 것을 우리가 대우 명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문장을 우리는 대우 명제를 사용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으로 가지고 오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으로 보내면 대우 명제가 되니까 fx1하고 fx2의 값이 부정하면 같겠죠. 그러면 x1과 x2가 다르다 그랬는데 그걸 부정하면 x1과 x2가 서로 같게 되겠네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성립하면 우리는 이러한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우리는 대우 명제보다는 원래 주어져 있는 이 명제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란 뭐다? x1과 x2가 서로 다를 때, 즉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각각 서로 다르면 우리는 그런 대응 관계를 뭐라고 한다? 네, 1대1 함수라고 한다. 자,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함수냐 함수가 아니냐를 물어볼 때는 x축에 이렇게 x축에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이 몇 개일 때 하나일 때만 함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1대1 함수를 물어볼 경우에는 x축에도 수직이 되게끔 그 다음에 y축에도 수직이 되게끔 그려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와 세로로 선을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이 각각 몇 개씩일 때 하나씩일 때 우리는 그러한 대응 관계에 있는 그래프를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거나 하는 그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이렇게 기억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를 조금 어려운 말로 단조 증가 함수, 계속 감소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단조 감소 함수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조 증가나 단조 감소라는 말을 몰라도 그냥 1대1 함수 그럼 무조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어디에 주춤하는 것도 없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그런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다. 기억하셨죠? 네, 됐습니다. 자, 1대1 함수라는 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과서 페이지 222페이지에 있는 문제 6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인 것을 찾으래요.
1대1 함수,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실제로 1대1 함수의 정의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우리는 그러한 대응관계를 뭐라고 한다? 1대1 함수다.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인데요. 이것을 그냥 쉽게 뭐라고 할 수 있다?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1번 한번 보실래요? 이 1번의 그래프는 우리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요. 네. y의 절편이 마이너스 2고요. 기울기가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다?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2번은 여러분들 우리 2차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요. 네. 자, y절편 플러스 1이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니까요. 이렇게 아래를 보고 네, 서로 대칭이게 되게끔 여러분들은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계속 증가나 계속 감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범위가 주어졌다면 x가 0보다 더 작을 때 단조롭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범위, x가 0보다 작을 때는 1대1 함수, x가 0보다 더 클 때, 크거나 같을 때 상관없습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y축을 기준으로 해서 x가 0보다 더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0보다 더 크거나 같다 상관없어요. 이 등호는 들어가도 되고 빠져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 이 부분도 단조롭게 증가, 이 부분도 단조롭게 감소. 그래서 이 부분에서 1대1 함수, 이 부분에서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렇게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는 1대1 함수가 네, 아니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절대값 x의 그래프 여러분들 지금 꺾인 점이 0,0 기억하시죠? y 이퀄 x의 그래프, y 이퀄 마이너스 x의 그래프. 이렇게 단조롭게 증가하지 못하고 얘도 범위에 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x가 0보다 더 작거나 같을 때 이 범위는 1대1 함수가 맞죠. 그 다음 이 범위도 1대1 함수가 맞는데 전체에서는 우리는 이것을 1대1 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예. 이해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y는 ex의 그래프, x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자, 다시 x가 0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ex의 그래프 여러분들 그릴 수 있겠죠. 자, 원점, 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x가 1일 때 y값이 얼마다? 2다. 이 정도까지만 그냥 표현해도 됩니다. x가 0보다 더 작을 때에는 기울기가 지금 x니까 얘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더 네, 1일 때 1이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계속 단조롭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1대1 함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는 1대1 대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1대1 대응은 먼저,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 1대1 함수여야 합니다. 일단 1대1 함수, 1대1 함수이고, 두 번째, 반드시 치역과 뭐가 같으면 되냐면 공역이,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그러한 대응 관계를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1대1 함수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임의의 두 x값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되는 y의 값이 서로 다르면 우리는 그러한 대응 관계를 1대1 함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1대1 함수인 그 조건을 만족을 하고 다시 치역과 공역이 반드시 같기만 하면 우리는 그러한 대응을 1대1 대응이라고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1대1 대응일 때는 반드시 뭐가 존재하냐면요. 저 뒤쪽에서 배울 건데요. 여기서 미리 한번 말하고 가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시 1대1 대응일 때는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 옆에 주어져 있는 예제가 보이는데요. 이거는 x에서 y로의 함수잖아요. 이렇게 x에서 y로 가는데 역으로 돌려서 함수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가 2에 대응되는데 역으로 2가 a에 대응되는 1이 d에 대응되는 3은
B에 대응되는, 4는 C에 대응되는, 5는 D에, 그 다음에 6은 E에 이렇게 대응되는 그 대응 관계도 역으로 보내줘도 함수의 조건에 만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함수 우리는 역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대1 대응일 때는 반드시 무슨 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포함관계를 따지면 1대1 대응은 어디 안에 들어있다? 1대1 함수 안에 들어있다.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포함관계를 한번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1대1 함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x의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서로 다를 때, 즉 x1과 x1과 x2 정의역값이 x1과 x2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그 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서로 다르기만 하면 그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이 1대1 함수이면서 뭐가 뭐가 같을 때?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그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역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1대1 대응을 1대1 함수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자, 공역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1대1 대응을 1대1 함수로 취급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해하셨죠? 자,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하고 한번 그래프로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세요. 자,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그래프상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까 1대1 함수란 서로 다른 임의의 두 x값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서로 다르면 1대1 함수. 그 조건을 만족을 하고 치역과 공역이 같아 버리면 우리는 그러한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지 같지 않은지를 그래프상으로 표현한다면 여기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보이나요? 여기서 끝나는 게 보이나요? 네. 1대1 함수에서 여기 그림처럼 치역과 공역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1대1 함수는. 하지만 1대1 대응은 치역하고 공역이 뭐한다?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요 대각선 네, 방향으로 양 끝점을 꼭 이렇게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은 항등함수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란 뭘 보고 항등함수라고 하느냐면요. 정역하고 치역하고 공역이 모두 같고, 다시 정역과 치역, 공역이 모두 같고 같은 원소끼리 대응하는 함수. 다시요. 정역, 치역, 공역이 모두 같고 뭐라고요? 같은 원소끼리 대응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한다. 다시요. 항등함수, 항상 같은 함수네. 야, 정역과 치역, 공역이 모두 같겠죠. 그래서 1은 반드시 어디에? 1에. 2는 반드시 어디에? 2에 같은 원소끼리. 3은 어디에? 3에 같은 원소끼리. 4는 어디에? 4에 같은 원소끼리. 5는 어디에? 5에 같은 원소끼리. 이렇게 대응하는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항등함수. 그래서 보통 항등함수를 식으로 나타낼 때는요. fx는 이 x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자기 자신하고 항상 똑같겠잖아요. 그래서 f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네, x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식으로 표시하면 항등함수 그러면 fx는 뭐라고 쓴다? 들어간 것이 그대로 나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원소끼리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하고 식으로는 다음과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기호로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요. 보통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모습이어서 기호로는 그냥 i라고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뭐라고 표시한다? i라고 표시한다. 밑에 거는 나중에 항등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함수 f라고 표시를 하는데 항등함수는 그냥 i라고 이렇게 표시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x가 들어가서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니까요. 되셨죠? 자, 그 항등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x에서 어디로?
x로의 함수.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요. 정역 x의 각 원소 스몰 x에 대해서 그 자신인 x가 대응할 때, 그래서 우리는 보통 fx equal x 이렇게 표시한다 라고, 이런 것들을 이 함수 f를 집합 x에서의 항등함수라고 한다고 항상 머릿속에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등함수는 1대1 함수라고 쓸까요? 1대1 대응이라고 표시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네. 항등함수는 1대1 네, 대응이다. 맞습니다.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3페이지 7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함수는 1이 들어가면 얼마가 나오는, 1이, 2가 들어가면 2가, 3이 들어가면 3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보통 fx equal x 꼴로 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무슨 함수라고 한다? 항등함수라고 한다. 그런데 1번은 맞죠? 2번은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1. 그런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2번은 항등함수가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함수라고 나왔는데요. 이 상수함수라는 것은 어떨 때 상수함수라고 하냐면 정역 x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 y의 원소가, 공역의 y의 원소가 하나에 대응될 때, 그러한 대응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다시요. 밑에 보겠습니다. 상수함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y의 원소 뭐에 네, 일정한 한 값에 대응될 때 우리는 그런 대응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상수함수라고 한다. 변화가 있다 없다? 함수값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하나에 고정될 때,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우리는 그러한 대응 관계를 상수함수라고 한다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의를 보면 상수함수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역에 x의 모든 원소가 공역 y의 몇 개의 원소? 네,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상수함수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x가 만약 0일 때 y값이 얼마? 1. x가 1일 때도 y값이 얼마? 1. x가 2일 때도 y값이 얼마? 1. x가 3일 때도 y값이 얼마?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값이 얼마?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얼마? 1. 그래서 쓴다면 예를 들어서 x가 0일 때 y가 1, x가 1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1, x가 3일 때 y가 1. 지금 x값은 계속 변하고 있지만 y값은 누구로서? 1로서 고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응 관계를 규칙을 잡을 때는 x값이 계속 변하는데 y값은 고정이니까 그냥 우리는 이거를 y = 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 뭐라고 한다? 상수함수. 그래서 상수함수는 무조건 x축이 뭐한, x축에 서로 평행한 직선이 바로 상수함수가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상수함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상수함수는 몇 번이다? 3번. 항등함수는 몇 번이다? 1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함수가 무엇인지, 함수의 그래프가 뭘 의미하는지,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엇이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1대1, 1대1, 대응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우리 두 가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그 다음에 뭐 배웠죠? 항등함수, 그 다음에 뭐 상수함수, 이렇게 함수의 종류 4가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 함수 기억하십니까? 1대1 함수, 뭘 보고 1대1 함수라고 했죠? 네. 서로 다른 x의 두 임의 원소 x1과 x2가 서로 다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값 fx1과 fx2 값이 서로 다른 그러한 대응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네, 1대1 함수 맞습니다. 1대1 대응은요. 1대1 함수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과 무엇이 네, 치역과 공역이 같으면 우리는 그러한 대응을 무슨 대응이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들어간 것이 똑같이 나오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은 원소끼리 서로 대응하는 함수를 항등함수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fx 이퀄 x꼴로 표시를 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요. 네, x값이 계속 변함에 따라 y값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상수함수. 함수값이 몇 개뿐인 것? 하나뿐인 것.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x축에 평행하다, 수직하다. 네, 평행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이 함수의 뜻과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는 시간을 꼭 갖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